안녕하세요. 호텔 휴가 완벽 정복 꿀팁 대방출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이언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KT 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용 방식에 맞는 호텔 찾기, 예약하기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돈 내고 예약한 호텔 100% 이상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방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진정한 꿀팁이 많이 나오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네. 체크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체크인 하려면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네, 국내 호텔들의 경우 대부분 호텔 체크인 시간은요 오후 한 3시부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 체크인 시간이 3시라고 해도 딱 3시에 모든 객실이 체크인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 성수기에는요 객실 예약이 많다 보니까 객실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여름 호텔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호텔마다 체크인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체크인 시간이 당연히 3시라고 알고 출장을 갔는데요. 미국의 어떤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간이 4시였어요. 아. 네, 그런데 시차도 안 맞고 엄청 피곤한다다가 빨리 체크인을 하고 다음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럴 때 4시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객실 여유가 있다면 호텔 사정에 따라서 빨리 배정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부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호텔들이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일찍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게 얼리 체크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출장 갔을 때 다음 일정이 급하실 때는 일찍 좀 일정을 설명하고 나이스하게 내가 좀 일찍 좀 체크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정하시는 경우는요. 조금 빨리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혹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좀 불쌍하게 네. 네,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프런트 데스크라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이라고 해도 되나? 의외로 이게 좀 뻘쭘하단 말이죠, 교수님. 자, 그러면 프런트에 가셔서 처음에 딱 직원을 맞닥뜨리면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자, 첫 마디 뭐라고 오늘 띄우면 좋을까요? 솔직히 What's up, bro? 이건 아니잖아요. 네, 하이죠 뭐. 네, 그렇죠. 뭐 하이 하셔도 되고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good evening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good afternoon 이제 체크인 시간이니까 good afternoon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 good afternoon, sir, good afternoon, ma'am,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간혹 아주 친근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네, 그럴 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이성률 좀 그렇다. 왜냐면 맞아요. 우리는 영어가 불편해서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영어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fine만 해주시면 절반 이상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I know you're extremely busy, but I have to take a shower because I have to get ready for work this evening.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 Can I have my room a little bit early, please? 자, please. 네, 정말 급하게 샤워를 하고 다음 일정으로 가셔야 할 경우에는요,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호텔에서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네. 있으니까 호텔과 먼저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호텔 측과 이야기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호텔리어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지만 당연히 이분들도 우리 같은 네. 우리도 호텔리어였고 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스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대해주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되었는데 잠깐 쇼핑이나 관광을 하고 오고 싶을 때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짐을 맡기고 다녀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맡기냐? 호텔에 가시면 벨데스크가 있습니다. 벨데스크에 가셔서 짐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직원은 그러면요, 가방 수랑 그 다음에 이름 적고 종이 택을 드릴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택을 러기지 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요, 미국 출장 가서 이 택을 잃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가서 You remember me? 막 그러니까 나 너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러기지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내 가방은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묘사하고 좀 안 그래도 피곤한데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호텔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 수화물 짐을 보관해주고 옮겨주는 분들을 뭐라고 보시죠? 혹시 뭐 Hey, bellboy? 이렇게 no, 네. 여러분, no. 자, 벨맨, 벨레이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벨맨, 벨레이디가 입에 붙지 않으시면 Excuse me, Mr. Miss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벨데스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고객분이 어이 보이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도와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전 초기의 서양 호텔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뭐 벨보이, 페이징보이라고 해서 호텔에 근무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남자분이면 벨맨, 여성분이라면 벨레이드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EFL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귀빈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특히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하셨을 때는 EFL을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하죠. 네, 귀빈층을 예약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긴 줄을 서실 필요가 없이 바로 짐을 벨데스크에 맡기시고 EFL로 올라가셔서 체크인을 딱 아직 체크인 준비가 안 됐으면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잡지도 쫙 보시면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객실 준비되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뭘 먼저 가방에서 꺼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의 경우는 주민증, 네, ID 카드, 해외이면 여권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예약자와 실사용자가 같은 분인지 신원 확인을 거치기 위한 포토 아이디를 요청하게 됩니다. 가끔 체크인하다 보면 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호텔 이용할 때 신분증 보여달라는 말 들어본 적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케리 교수님, 왜 호텔 체크인할 때 신분증, 여권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네, 정확한 예약자 확인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투숙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자,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 카드 엄카 안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 상품을 이제 구매하잖아요. 네. 구매를 내가 하고 돈을 다 냈는데 프론데스크에서 신용카드를 또 달라라고 하는 거죠. 약간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미니바 이런 거 다 털어먹고 도망갈까봐 지금 제 신용카드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농담이고요. 사람으로 농담이고요.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소형받는 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호텔에는 객실료 외에 객실에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미니티, 뭐 예를 들어서 미니바라든가 룸 서비스라든가 레스토랑 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객실 손님 경우는 기타 업장에서 사용하신 금액을 객실로 부과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고객이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체크인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해 두게 됩니다. 호텔의 등급, 그다음에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따라서 많이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1박당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요구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사용 안 하시면요. 체크아웃 때 부가적으로 없으면 그냥 바로 취소가 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지금 이 금액이 취소된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에서 네. 확인 문자로 결제되었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도 걱정을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최종 결제는 체크아웃 할 때 하시는 거고요. 사전에 이런 예상 금액에 대한 예치금은요. 체크아웃 할 때 취소가 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는 바로 통장에서 인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삼성페이, 애플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이 페이들은 이제 핸드폰을 카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프론트에 들려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제에 다들 민감하시잖아요. 국내 호텔에서 예치금 취소는 바로 되는데요. 해외 호텔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달라서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 20일 정도가 걸릴 때도 있어요.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신용카드를 잘 챙겨서 받으시고 이제 뭘 받으셔야 되죠? 카드키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4, 5성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객실키 몇 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개는 나중에 설명드릴 객실에 키슬롯에 꼽아두는 거고요. 한 개는 제가 이용할 걸 생각해서 2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객실키를 잘 받으셨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자, 요즘은 엘리베이터에 객실키를 대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키를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객실키 분실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실키는요, 솔직히 본인 이외에는 절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실키를 분실했을 경우에는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프론데스크에서 키를 만들어 드리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다 하면 개인정보 확인하고 열어드리든지 아니면 또 객실에 직접 직원이 올라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객실로 올라갈 때 또 짐을 같이 들어주는 직원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객실까지 같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잘 없잖아요.
저도 벨데스크 근무할 때 외국 손님들께서 팁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요, 호텔에 서비스 차지가 10%를 내시니까 안 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텔에 따라서 서비스 차지, 그러니까 팁이 무조건 따라 붙는 곳, 따라 붙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벨 어텐던트들에게 팁을 좀 주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당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를 드리는 게 통상적인 금액인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짐이 하나니까 1달러 정도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사람 정말 훌륭했어.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럴 때는 호텔을 나가시면서 그때 팁을 주셔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경우 팁은 필수가 아니지만 팁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호텔 외부에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만약 팁을 안 주시면 서비스 레벨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키를 키 슬롯에 끼워야만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외 객실에서 보면요, 에어컨을 돌리려고 하는데 온도가요 막 68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섭씨를 사용하잖아요. C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씨를 사용하는 국가는 F로 나와 있습니다. F로 되어 있는데 68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2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온도를 맞추셔서 쾌적하게 객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물론 호텔에서 객실 정비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객실 침대, 네. 우선 막 점프부터 하시죠. 점프하시기 전에 객실 상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진 한번 좀 찍어주세요. 인스타 올리실 거. 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침대 보면 대부분 이불 베개는 흰색이잖아요. 색깔이 흰색 아닌 애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뭐 포인트 러너라든가 포인트 베개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대로 두고 주무시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치우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거는 그냥 객실을 이쁘게 꾸미려고 두는 아이템이니까 사진 찍고 나심 침대에서 빼내시고 한 곳에 잘 접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성급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요. 침대에 제공되는 베개, 이불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네, 5성 호텔들의 기준으로 보면 뭐 소프트 폼, 필로우 이런 것들이 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선호하는 베개들이 있으실 텐데 뭐 딱딱한 베개를 달라든지 낮은 베개, U자형 베개, 라텍스 베개, 메모리 폼 베개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전에 호텔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문의하셔도 있으시면 바로 갖다 드릴 겁니다. 네,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국내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하실 거고 사용 방법은 프론트에서 체크인하실 때 들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방은 뭐 룸넘버랑 라스트네임을 같이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클릭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요 아직도 돈을 받는 곳이 있어요. 맞습니다. 호텔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걸 먼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호텔 내에서 인터넷 속도가 우리 집만큼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거 아시죠? 그만큼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가끔 어떤 호텔들 같은 경우는 빠른 인터넷, 정말 하이스피드 인터넷, 완전 하이스피드 인터넷은 유료로 구매해야 된다는 호텔도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객실에 들어왔으면 미니바 좀 과감하게 꺼내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니바에 들어있는 아이템 그냥 음식장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호텔에 따라서 물은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무료물을 제공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호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료 제공물은 주로 뭐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세면대 위에 아니면 냉장고 위에라고 뭐 컴플리멘터리 또는 무료물이라고 생각하게 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드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음료나 뭐 스낵, 면도기 등 냉장고 근처에 있는 완제품들은요 돈을 받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비치해 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의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비쌉니다. 봉지를 뜯으시기 전에 가격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내셔널 브랜드 호텔 중 몇 호텔에서는요 미니바 아이템 중
뭐 주류를 제외한 것들은 뭐 투숙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긴 해요. 이런 부분은요, 객실 예약할 때나 아니면 사용 방법 때 잘 듣고 프론트 체크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설명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호텔에서 세팅해둔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녹차, 뭐 설탕 이런 거는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커피랑 설탕은 무료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객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건 가능하잖아요. 아,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민이나 뭐 쿠팡이츠통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능은 하신데요. 그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호텔 객실로 이동은 안 되니까요. 네, 주문하시고 나서 시간 맞춰서 호텔의 현관에 가서 직접 받아서 오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간단한 거, 뭐 버거나 피자, 뭐 치킨 이렇게 간단한 건 괜찮은데 뭐 음식 냄새가 뭐 심하다든지 막 국물이 네. 넘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녁을 드시러 나가실 때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서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턴다운 서비스입니다. 뭐 턴다운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약간 거절한다는 느낌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거절한다는 네.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절한다는 뜻 외에도 갠다, 접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turn down. 네. 이제 turn down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편하도록 이불을 접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turn down 서비스라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비품도 채워드리고 뭐 수건도 다시 채워드리고 이런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는 모든 호텔에서 다 제공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5성급 호텔, 기빈층 고객들 위주로 제공된 서비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편하게 머무르고 계시는데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직원이 벨을 누르면서 turn down 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 서비스 하러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실 청소는 2박 이상 머물 때 호텔에서 제공합니다. 객실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방을 떠나시면서 Please make a room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사인을 걸어두시거나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please make up roo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객실 정비해 주세요 라는 사인이고요. 여러분 혹시 헷갈리셔서 D&D 사인 걸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D&D라는 것은요, do not disturb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D&D 걸어 놓으시고 직원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사인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실 내 귀중품 보관하실 때는요, 안전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중품은 이곳에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체크아웃 하실 때 꼭 챙겨서 가져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세이프티 박스에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한번 사진 정도 찍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투숙하시면서 타월이나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부족하시면요. 객실 내 전화 이용하셔서 요청하시면 직원이 뭐 가져다 줄 것이고 또 로봇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수기에는 워낙 요청이 많아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유 있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서비스가 여러분께 딜리버 될 겁니다. 네, 대부분 호텔에서는 창문이 없거나 조금 열려요. 네. 그래서 객실이 겨울에는 건조하거나 또는 카페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호텔의 모든 객실에 구비된 것은 아니어서 신청하셨을 때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서 웨이크업 콜 서비스도 해드린답니다. 그쵸. 네, 알람 서비스. 대부분 요즘에 핸드폰으로 알람을 설정을 하시는데요. 객실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웨이크업 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기계에서 세팅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몇 시에 좀 깨워달라라고 모닝콜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여러분 만약에 안 일어나시잖아요. 직원이 직접 깨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몇 번 깨우러 간 적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인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이번 그렇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스타스타 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여러분들 요즘 운동복 이쁜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객실에서 운동기구를요 주문하는 경우 그런 호텔들도 있습니다. 아니 객실에서 운동 기구를 주문할 수가 있다고요? 네, 요즘 웰리스 열풍으로 인해서요 그 객실 안까지도 이제 그렇게 신청해서 가져다주는 호텔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컨셉으로 SNS 스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체크인부터 객실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호텔 객실 꿀팁 말씀드렸는데요. 호텔 시설이 객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꿀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객님 또 만나요.